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요즘 멈추지 않는 고물가를 두고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며 한숨 쉬는 분들 많으신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 연휴가 코앞인데 국내 기름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는 곳도 여기저기 나오자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알뜰 주유소는 손님들로 북적이는데요. 가파른 오름세가 설 연휴 이후에도 이어질 걸로 보여 고향길을 오고 갈 귀성객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주유소, 리터당 휘발유 값이 2,100원을 넘겼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기름값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대전의 리터당 평균 휘발유 값은 1,725원 선으로 15주 연속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은 1,727원, 충남도 1,729원을 각각 넘어서며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리터당 1,728원을 돌파했는데 휘발유 값이 1,720원 선을 넘은 건 지난 2023년 11월 이후 14개월 만입니다. 가뜩이나 오른 물가에 기름값마저 오르다 보니 명절 귀성 계획이 있는 시민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좀 있으면 또 연휴고 이런데 또 안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돈도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기름값까지 좀 올라가지고 조금 더 부담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한 알뜰 주유소는 조금이라도 싸게 미리 기름을 넣으려는 운전자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1,700원 넘어가니까 기름값 좀 많이 부담되고 기름 조금씩 있어도 한 1,600원대 이렇게 좀 싼 거 있으면은 지속해서 한 번씩 계속 넣고. 국내 기름값 상승은 이달 들어 국제 유가가 급등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러시아 에너지 기업 제재 여파로 공급 우려가 확산되면서 국제 유가가 지난 15일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 통상 국제 유가 상승분이 2에서 3주 뒤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설 연휴 이후까지 기름값 상승세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지난주까지 지속 상승한 데다 환율 상승 영향도 있어 국내 기름값은 1, 2주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는 연휴 전 국내 주요 정유사 관계자들과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기름값 안정화를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귀성길에 값싼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피넷 사이트와 앱을 통해 경로별, 지역별로 가격이 저렴한 주유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전 동부권역과 세종, 충남에 최장 사흘째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충남에 이어 세종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해당 지역에선 오늘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함께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이 시행됐습니다. 국내 대기 정체로 먼지가 쌓인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가 계속 유입돼 우리 지역은 사흘째 탁한 공기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에서 3년 만에 신규 분양에 나선 5-1 생활권 아파트 청약 결과 평균 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양우 내안의 311세대에 대한 일반 분양에서 1순위 청약에 모두 3,745명이 신청해 평균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전체 6개 타입 가운데 5개 타입에서 1순위 마감됐습니다. 앞서 진행한 418세대에 대한 특별 공급에서도 모두 595명이 신청해 접수가 종료됐습니다. 지난해 장마철에 집중호우로 교각 일부가 내려앉아 통행이 전면 금지된 유등교를 대신할 가설 교량이 다음 달 말 완전 개통에 앞서 올해 부분 개통합니다. 유등교 폐쇄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졌던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도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큰 시름을 덜게 됐습니다. 다만 일부 구간은 통행이 제한되거나 버스 노선이 변경되는 곳도 있으니까 뉴스를 잘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폭우로 내려앉은 대전 유등교. 통행이 전면 금지된 유등교를 대체할 가설 교량 공사 공정률이 58%에 달하는 가운데 대전시가 가설 교량을 일부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통행 제한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연휴 전날인 24일 오전 6시부터 도마동 방면 하류 쪽 가설 교량을 부분 개통하기로 한 겁니다. 버드네 내거리에서 도마 내거리 구간으로 전체 개통 전까지 3차로 중 2차로만 일방 통행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도와 함께 인도도 이용할 수 있게 돼 통행이 전면 통제되면서 손님이 뚝 끊겼던 도마 큰 시장 상인들도 설 대목을 앞두고 한숨을 덜게 됐습니다. 설 명절 귀성객 편의를 위해서 설 연휴 전날인 24일 오전 6시부터 도마동 방면에 가솔교량을 일부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인근의 도마시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과 상인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도 일부분 일조할 것으로 봅니다. 가설교량이 부분 개통되면서 일시적으로 통행할 수 있었던 버드네 내거리에서 유동교 앞 좌회전과 직진 구간, 도마 내거리에서 유동교 앞 좌회전 등이 금지되며 도마교에서 버드네 중학교 방면으로 직진도 제한됩니다. 또 유천교와 태평교, 도마동으로 우회하던 일부 시내버스 노선도 유천동과 유동교 가설교량, 도마동으로 변경 운행됩니다. 변경된 노선은 급행 1번과 119번, 201번 등 8개 노선입니다. 지난해 11월 첫 삽을 뜬 유동교 가설교량은 75억 원이 투입돼 다음 달 말 완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다음 달 말까지 전체 구간을 개통해 교통난을 해소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교통사고 경위를 조작해 2억 원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한 라이더 35명이 검거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7월 사이 배달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출퇴근 시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속이는 등 보험금과 요양급여로 2억 300만 원가량을 가로챈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 35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도박빚을 갚기 위해 40대 가장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1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찌르는 등 살해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증거인멸 과정에서도 치밀성을 보였다며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밤 서산시 동문동의 한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4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립니다. 천안시가 생활 폐기물이 늘어나 이를 처리할 소각장 증설에 나서자 소각장 인근에 사는 아산시 주민들이 피해는 같이 보는데 보상이 없다며 몇 년째 반대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쓰레기 문제라서 마냥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인지라 충청남도가 중재에 나서 적절한 보상과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합의가 돼서 발등에 부리던 천안 쓰레기 소각장 증설은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설학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백석동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내구 연한을 초과하면서 오는 2031년까지 인근에 하루 4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대체 소각장 설치를 추진해온 천안시.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은 아산시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대체 소각장 위치가 인근 아산시와 인접해 있다 보니 소각장 운영과 관련한 주민협의체 구성과 기금 배분에 있어 아산 주민들이 소외됐다며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양 도시 간 감정 싸움으로 번지자 충남도가 직접 중재에 나섰고 마침내 지난해 말 아산시 주민들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3년째 이어진 갈등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상생지원금 40억 원 지원과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개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등으로 아산시는 그동안의 갈등을 매듭짓고 충남도 천안시와 함께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남도의 적극적인 중재와 또 지역 주민들이 이를 좀 이해하면서 이렇게 상생협력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천안시와 적극적으로 상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갈등이 해소됨에 따라 천안시는 생활 폐기물 대체 소각시설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늦어졌던 각종 행정 절차를 재개하고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에 나서 오는 2028년 착공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소각장 시설이 양도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시설 관리는 물론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우리 시는 지역 주민들이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환경 오염을 최소화해서 대체 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시민들의 생활권이 겹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도시가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최근 화장 예약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세종은하수공원이 화장시설 운영 확대에 나섰습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은 내일부터 전국 화장률이 안정화될 때까지 세종은하수공원 내 화장시설 운영을 기존 1일 36기에서 42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독감 등 호흡기 질환 유행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며 화장시설 수요도 지난해 평균 대비 30% 가까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화장장 예약 대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민호 시장이 최근 세종 지역 교회 연합회 신년 할애회 신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죄인처럼 예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자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반발했습니다. 세종 참여자치시민연대와 민주당 세종시당은 각각 논평을 통해 최 시장의 신년사에는 양비론과 기계적 중립, 사법 시스템 부정 등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며 대한민국 사법과 행정기관의 정당한 명령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거부하는 게 최 시장이 말하는 법치주의냐고 지적했습니다. 전날 최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과 법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치열한 강등 싸움 끝에 일부 잔류에 성공한 대전 하나시티즌이 태국 방콕에서 올 시즌 비상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가는데요. TJB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향한 원대한 목표를 내건 대전의 시즌 준비 상황을 4차례에 걸쳐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점유율을 높이는 주도하는 축구를 내세운 황선홍 감독의 시즌 구상을 들어보겠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이수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후방 패스를 받은 김현욱이 측면으로 볼을 연결하자 빠르게 침투한 정재희가 골망을 가릅니다. 옵사이드 판정을 받긴 했지만 라트비아 특급 구택이 머리로 따는 공을 김인균이 이어받아 골망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3쿼터로 나눠 진행된 대전 하나시티즌과 전남 드래곤즈의 연습 경기. 핵심 선수들이 선발로 나선 1쿼터 동안 대전은 강한 압박과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가 어우러지며 공격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원하는 이른바 주도하는 축구가 제대로 구현된 겁니다. 주도적인 축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뭐 수비하다 역습을 해서 상대를 제압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이제 시대가 됐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팀도 조금은 상대를 좀 몰아놓고 우리가 경기를 지배하면서 승리를 따내는 그런. 지난해 6월 강등 위기에 빠진 대전의 사령탑에 오른 황 감독. 부임 당시부터 주도하는 축구를 강조했지만 강등을 막기 위해 승점 따내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계획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K리그 대표 공격수 주민규 등 공수 전반에 걸친 폭풍 영입으로 선수층이 두터워지고 전술적 선택지도 많아지면서 주도권을 잡고 상대를 흔드는 축구가 가능해졌습니다. 관건은 공수 밸런스입니다. 극단적인 공격이나 수비만으론 경기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이 강하다고 해서 성적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공수에 있어서 조금 밸런스적으로 잘 짜임새 있게 갖춰지는 것을 지금 첫 번째로 생각하고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1차 목표는 K리그1 선두권 6개 팀에 포함되는 상위 스플릿 안착,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나 우승권에 다가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가 ACL이나 우승권에 도전하는 팀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그 발판이 되는 해가 올해 2025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막강한 스쿼드에 전술을 더한 황선홍 감독의 주도하는 축구가 K리그 판도를 뒤흔들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TJB 이수복입니다. TJB 우성문화재단이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재단 측은 어려운 경제로 고통받는 서민과 소외계층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과 나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우성문화재단은 지난해에도 이웃돕기 성금 1억 원을 기탁한 바 있습니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이 어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에서 전동바이크 도입을 기념하는 시승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전동 바이크는 기존 자전거 페달 방식과 달리 축전지를 설치하고 엑셀레이터 방식을 적용해 쉽고 편리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공단은 향후 예약 매표 시스템과 키오스크 현장 발권 시스템을 동시에 도입해 이용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배차 시간 등 운영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산림청은 설 연휴 상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산에 개설된 임도를 개방합니다. 이번에 개방하는 임도는 전국 27개 구규림 관리소가 관리하는 9,090km와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17,695km로 각 지역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도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모레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합니다. 이에 따라 화재 등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정보 공유와 현장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황 관리에 나서는 한편 비상 응급 대응을 위해 119 구급 활동 대책을 마련합니다. 한편 최근 5년간 명절 기간 도내에서는 124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으며 8억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보령시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보령사랑 상품권을 기존 70억 원에서 30억 원을 증액한 100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합니다. 상품권은 보령시 관내 4천여 개 보령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구매 한도도 70만 원으로 오는 22일 9시부터 10%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류형 상품권은 NH농협은행을 비롯한 관내 40개 판매 대행점에서 구매할 수 있고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 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